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황태순 정치평론가의 품격 독설 이름을 그래 붙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붙였어요? 혹시 안 드시면 아, 좋습니다. 예. 품격 있는 뭐 예. 독설은 몰라. 독설이라는 게 뭐 나쁜 뜻의 의미는 아니죠. 요즘은 옛날에는 독설이라면 남한테 이렇게 나쁜 이야기를 하지만 해코지한다던가. 지금은 정론을 워낙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시대가 하수상하니 그냥 이렇게 예. 이 정론을 이야기해도 독설인데 근데 다른 독설과는 좀 차원이 다른 아이, 감사합니다. 수준이 있으니까 품격 독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 문재인 정부가 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제 이거 여론 정치를 한다. 네.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소탈하고 예. 탈근이 소통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보면 하고 싶은 거는 지 마음대로 다 한다.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흠벌하고 예. 내용적으로 보면 오소독스하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오늘 마침 보니까 오늘 날이 무척 더우네요. 예. 32도라 그럽니다. 30. 오늘 재난 무슨 뭐 국민안전처에서 예. 오늘 한 2시대만 32도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오늘 오고 전에 국민들의 혈압을 더 올리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예. 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 11시경 한 10시 반경이었나요? 아까 11시경쯤 됐군요. 예. 11시경에 이제 긴급 뭐 기자 회견한다고 그래서 나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저는 그래도 행여 기대해 본 게 있었어요. 아이고 제가 참 어느 시절에 젊은 시절에 이렇게 잘못 살아왔고 어떻게 보면 임명권자인 지명권자인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누를 끼치고 또 국민들의 큰 상심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평생 그래도 70평생 학자로 살아오면서 제 딴에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만은 이번에 보니까 제가 이런 사람인지 참 몰랐습니다. 라고 물러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네. 그냥 몰래 본인 신고한 거 평생 후회는 하는데 기회를 주면 검찰 개혁을 하겠다. 그 이유를 보고 검찰들이 말입니다. 검사들이 웃지 않을까요? 아니 보니까 오늘도 안경환 후보자가 이제 한 10분 정도 기자회견하는데 내용은 세 가지예요. 20대 때 보면은 내가 뭐 사랑하는 여인 몰래 이 도장을 갖다가 위조해서 결혼 신고를 갖다 해서 그 여자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아니겠습니까? 멀쩡한 처자가 어느 날 남의 마누라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소송을 걸어서 유부녀가 된 거야, 유부녀. 솔직히 유부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부녀가. 지금부터 한 2년 전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 여인이 승소했습니다. 예. 이게 혼인이 이제 무효가 되고 당연히 무효가 돼야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마음에 평생 뭐 빚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 요즘 보니까 이제 안경환 후보자 아들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 뭐 유명한 외고죠. 예. 외고 나와서 그 외고에서도 보니까 최근에도 그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 외고에서 어느 남학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좀 눈이 안 좋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져서 그 본인 주장 그래요. 여자 화장실 휴지 가지러 갔다가 들킨 거예요. 그래서 퇴학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안경환 후보자 아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철저하게 남녀를 구분하고 있는 그 기숙사에 오너라. 예, 그러니까 여학생을 방으로 데려가. 자기 방으로 데려갔다. 그 퇴학돼야 되는데 뭐 어쨌든 탄원서를 뭐 전직 장관급이니까. 그러니까요. 국가인권위원장을 갖다 지낸 사람이니까 그 당시.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들 타약을 막아주는데 인권을 사용합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아들 문제도 있죠. 뭐 이번에 본인도 썼습니다만은 이중 국적 문제 때문에 아들아, 군대라는 것은 참 험악한 곳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에겐 또 다른 조국이 있지 않니? 미국에선 그러지 않는단다. 라고 글을 썼던 이런 부분들. 참 좌파들은 미국 좋아해요. 참 신기하죠. 반미는 다 하고 지도 미국 아니, 갔다 오고 이러면서 말로는 반미면 어떠냐, 미국에 반대한다, 뭐한다, 미국이라고 하면 마치 철천지 원수인 양 이야기하면서 정작 보면은 자신들 보면 이중 국적 문제, 거기다 또 미국 유학 보내는 문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는 뭐랄까 관대해요. 그 이석기도 그렇죠. 아들아 미국 가서 공부 열심히 하거라. 돈 보냈다. 돈 보냈다. 이 애빈 여기서 뭐 감옥살이를 하는 한이 있어도 참 보면 그 뭐랄까 이중잣대, 위선 이런 부분들을 갖고 우리 예전에 그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내로남불이란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어요. 뭐냐니까
내가 바람풍해도 넌 바람풍하지 마라. 네. 원래 바람풍인데 발음이 잘 안 되는 발음이 안 돼. 아버지가 난 바람풍해 넌 바람풍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본인 말로는 보면 반미를 외치고 미제 어떤 철수를 외치고 하면서도 보면 꼭 보면은 아들아 너에게는 또 다른 조국이 있지 않니? 미국이라는 이 군대 사람들들 복지 않는 이런 식의 어떤 모습도 여기도 두리뭉실이 넘어갔어요. 또 최근에 보면 그 여성 비하 발언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물론 뭐 저 안경원 후보자는 그런 얘기예요. 아 남성의 마초이즘을 갖다가 공격하기 위해서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남성들의 본질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러나 그건 흔히 하는 수법이죠. 옛날에 마강수 교수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가자 장미 여관으로 거의 25년 됐습니다. 25년가 많이 됐네. 많이 됐죠. 가자 장미여관. 여관으로 그때 마강수 교수가 그 말을 한 부분은 네. 솔직히 이 대한민국 사회에 있는 성적 위선건, 그렇죠. 성적 이중적 행위 이런 부분을 욕망을 가감하게 까발리지 못하는 그런 세태를 갖다가 이 연대 학문적 업적도 좋은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전문가에 그거 했다가 재판 받고 완전히 감옥 가고 학교에서 감옥 가고 잘리고 완전 매장되고 나중에 복직했지만은 왕따 돼서 뭐 어영부영하다가 정년 퇴직을 했죠. 네. 지금 그런데 이번에 이 안경환 이 양반이 보니까 마강수의 재림 더하죠. 더하더만요. 더요. 그리고 특히 이런 것처럼 이런 대목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냈고 그 다음에 서울대 법대 교수고 하는 그런 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자 봐라 여자가 젊은 여인이 정신병자만 아니라면 굶어 죽는 법은 없다. 왜? 매출하면 되니까 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조금만 이야기 나와도 보면 벌떼같이 일어나서 여성 폄하한다, 성적 희롱한다.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얼마나 성누리당이라고 공격과 비난을 받았습니까? 당 이름을 새누리당에서 정누리당이라고 네, 했어요. 그런데 역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그런 어떤 성적인 어떤 행동들 부분들을 다 모아놓은 거 집대성한 것이 거의 집대성한 것보다 좀 많은 것이 이번에 안경원 후보자 이야기고 또 마침 말 나온 김에 그 탁현민 씨 아시죠? 알죠. 예, 지금 청와대 무슨 청와대 그저 행정관이죠. 행정관이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 메이킹하는 뭐 아마 실무적으로 챙기는 모양인데 한 10여 년 전입니다만은 책 제목이 죽여요. 찾아봤어요. 남자 마음 설명서. 그 여자의 뭐 아주 그참 담기 말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그냥 두리뭉술이 넘어가고 저는 그러면 그동안 인권을 이야기하고 여성을 이야기하고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고 양성 평등을 이야기해왔던 이른바 진보단체, 여성단체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여성 의원들은 단 한마디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또 누구죠? 당대표가 추미애. 예,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입니다. 한마디를 안 해요. 사실 이 정도 되면요. 실제 뭔가 보면 최소한 남성 의원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여성 의원들은 한마디 정도는 내부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제일 보면 험악한 게 낯술에 취하면 뭐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낯술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권력입니다. 아, 권력이. 권력에 취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자 보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최근 보니 지지율이 오늘도 보니 한국갤럽에 나오니 83%라고요. 그러니 83, 84, 82, 83, 연 3주, 4주째 이렇게 80% 넘으니까 흔한 얘기로 그냥 뭉개고 가는 거예요. 아니 지지율만 높으면 지금 그야말로 이렇게 거의 포르노 드라피 작가급 되는 인물이나 그 다음에 이 혼인 위조범 뭐 더 나아가서 무슨 뭐 임금체불범 임금체불범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것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안경환 조대엽 최근에 문제 나왔던 것이 이제 김상곤 이제 이런 양반들 보면 어마어마하게 나. 김상곤은 교육부총리 되시겠다는 분이 보니까 박사 논문에 44개의 논문 표절이 있어요. 석사긴 130군데 논문 표절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당시에 보면 교육감 할 때 비서실장이 4,900만 원을 갖다가 실제 보면 교육감이 활동하시는 게 힘드실까봐 뇌물을 받아서 썼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몰랐다고 그래서 본인을 지금 모르는 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서실장이 덮어서고 그런 얘기 덮어쓴 거죠. 아니 그렇잖아. 뇌물을 받았으면 지가 쓰지. 지가 안 쓰고 놔놓고
그거 갖다가 교육감 경비로 썼다고 썼다. 하면 그거야말로 이게 우리 흔히 쓰는 사람이 가야지 받은 사람은 전달자지요. 합리적 의심이라고 그래요. 예. 합리적 의심.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조대엽 그 조대엽 일반 노동부 네.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우선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아니 음주운전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이 이런 5대 비리, 뭐 병역 면탈 등등등 5대 비리보다 더한 것이 이른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예. 음주운전이라고 그랬어요. 예. 아시겠습니다만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 과거의 글을 보면은 이철성 경찰청장 총장이 그때 후보자 때 운전했다고. 그거 했다고 이런 사람은 미국 같으면 인사청문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조대호 후보자는 예. 한 7, 8년 전에 0.1, 0.1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아니 그건 뭐 거의 만취입니다. 만취죠. 만취 상태로. 대학 내에서 고려대학 내에서 예. 난리 치는 거예요. 아니 뭐 학생 데모하는 거 그거 가서 좀 농성하는데 예. 그거 격려하러 갔다고 왜 학생들을 파느냐. 그러면 그 음주운전 소주를 한 병 먹어서 0.1이 넘게 먹었으면 당연히 대리운전을 붙이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고 가면 될 일이지. 그럼요. 더한 문제가 생겼죠.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 보니까 조대엽 교수가 네. 보니까 이름이 뭐죠? 무슨 뭐 방송이던데. 그 한국 여론 방송. 한국 저는 여- 그게 출연료 때였어요. 아 그랬었습니까? 아 그 한국 여론 방송이라는 그게 있는데 예. 거기에 사실상 지분이 예. 그 액면가로는 큰 대주주 51% 대주주의 한 반 정도를 갖고 있고 또 나머지 개인으로 들어간 부분의 한 24%. 즉 A라는 사람하고 이 조대엽 후보자가 거의 반반을 갖다 갖고 있는 사실상 그런 방송이에요. 그 사실 뭐 같은 공동 주인이더만. 예, 그래? 거의. 아 가보셨으니 아시겠네요. 야, 거기에 보면 여성이 아마 제가 볼 때 그때 여성이 대표라 했어요. 그 N씨라는 분이. 예, 그 예. 아마 진모라는 네. 건데 그분하고 이분하고가 처음에는 반반하다가 네. 나중에는 리서치 21이라는 여론조사 회사 같은 그렇죠. 거 하나 만들어서 거기도 거기가 또 반을 갖고 있는데 거기도 또 반반이에요. 그러면 사실 뭐 엄격하게 따지면 51대 49 정도로 거의 갖고 있으면 사실 공동주인 양대 주주라고 봐야 근데 되고.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조대엽. 아 저는 그냥 거기 사회이사로 등록됐는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갖고 있던 지분이 돈으로 한 사람은 뭐 23%인가가 네. 4조 9천억? 네. 4조 4조. 4억 9천만 원. 네. 이거 뭐 그렇다면 그거는 예사로운 지분 소유자가 아닌 거죠. 근데 저기 벌써 이제 야당에서 나오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그 돈 원천 이른바 초기 투자금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것도 밝혀야 될 부분이지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니까 거기에 얼마 전에 이제 그 문을 닫았어요. 예, 올해 닫았더라고요. 닫았는데 체불임금이 4천만 원인가 3,900만 원인가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직원들이 나 돈 떼었으니까 돈 좀 찾아주세요 하고 노동청에 고발한 겁니다. 그 회사 문 닫으면서 직원들 월급 떼먹고 닫는 게 제일 악질인데 거기에 양대 주주로서 직원들 면담도 하고 예. 대표처럼 행동했다는 직원들 진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출연료까지 떼먹을 정도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제가 이거 저기 조대엽 저기 몰랐네 이 장관 내정자한테 내 네. 출연료 달라고 연락 좀 해야 되겠다. 예. 전화번호 아시는 분 좀 연락. 자 보세요.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노동부 장관인데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거기에 걸려 있고 나도 임금 체불이네. 그다음에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어떤 성범죄라든가 이런 범죄들을 갖다가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될 법무부 장관의 지금 후보자로 오른 분이 바로 안경을 후보자고. 그 다음에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정현백이라는 분은요. 아까 조금 이따 얘기했죠. 어, 이거 보니까 아까 그 얘기는 하도 많아가지고. 하도 많아갖고 우리 또 한 사람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부총리가 되실 분이 보면은 논문 표절 왕창 하시고 비서실장은 돈 받고. 자 이런 분은 기강이 있겠습니까? 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낙연 국무총리라든가 처음에 강경화 후보자 잘 통과 안 됐죠. 그 다음에 뭐 처음에 나왔던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당시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유 저희가 지금 이번에 대통령직 인수 인계도 못하는 너무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검증이 좀- 검증이 소홀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뭐 저도 뭐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면서도 일정 부분 약간 한 수 접어줬어요. 그럼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은 뭐 조국 민정수석이 왔다고는 합니다만은 공직기강이라든지 그 실제로 그걸 검증해야 될 비서관이 온 것은 일주일 뒤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말씀드렸던 조대엽, 안경환, 김상권 언제 며칠 안 됐습니다. 즉 오늘로서 거의 이제 40일이 다 돼갑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37일째, 38일째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뭐 했습니까? 검증 안 했습니까?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뭐 했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검증도 안 한 부분을 갖다가 보고를 했단 말입니까? 참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했으면은 뭔가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 대통령이 처음에 보면 지난 5월 26일이던가요? 대통령 되시고 얼마 전에 문제가 되니까 그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랬죠. 아유 그거요. 우리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도 사연이 있어요. 이낙연 국무총리 때. 그렇게 이제 위장 전입 문제가 둘이 뭉술이 넘어가려고 그랬고 그 다음 날 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말씀을 했죠. 아 그래 그 5대 원칙이라는 것은 원칙이고 실제 구체적 사례는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처음에 뭐 그런 분들이 그러다 손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뒷사람들은 검증을 제대로 했었어야 되고 두 번째 이런저런 문제를 놓고 어쨌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났으면 국민의 대표요 국민의 대기관인 국회에서 나온 부분은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라든가 대통령 말씀은 그건 참고용이다. 이거 조대엽 같은 경우에 네. 사회 이사를 한다 하더라도 일반 교수님이 네. 사회 이사를 한 개 이상 이렇게 하면 학교에 얼마 내놔야 된다. 내놓고 보고해야 돼요. 아니 내놔야 된대. 예. 자기가 사회 이사를 하도 여러 개 뛰던 사람이 많아가 교수는 부업이고 사회 이사가 주업인 사람이 있으니까 일체 밖에 가서 돈을 고정적으로 받는 활동은 전부 신고를 하고 학교에다가도 얼마를 내놔야 되는데 이거는 사회 이사 정도가 아니라 공동 오난데 그걸 학교에다가 이야기 안 했으면 옛날에 말입니다. 예. 그 황모선 교수 있었잖아요. 예. 황상민 교수입니까? 그 사람이 밖에 예. 뭐 신고 안 했다 해가 학교에서 네. 문제가 돼서 그렇죠. 정리됐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조대엽은 이 사회이사가 불신고한 의무를 넘어서서 교수가 부업이고 실제 방송국의 사장을 사실상 사장이죠. 사실상 사장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임금 체불까지 했다면 참. 그럼 이제는 5대 결격 사유가 아니라 이제 늘려서 포르노 그래피 작가 안 된다. 그 다음에 결혼 위조 안 된다. 좀 7대 결격 사유에 임금 체불 안 된다. 8대 9대 이제 학교에 밖에서 사장하는 거 말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지 더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가하면 뭐예요? 그거는 참고용일 뿐인데. 참고용 바로 지금 가장 큰 문제가요.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 야당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정부를 갖다 공격하는 것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이 얘기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 이른바 5대 결격 사유를 갖다가 이야기한 것은 누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자기가 공약에 올리고 뭐. 지금 이러저렇게 하도 많은 게 있는데 이명박근혜 정부 뭐 그분들은 이제 입만 열면 이명박근혜 정부를 얘기하십니다만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하도 이런 게 많아서 대표적인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최소한의 선으로 만든 게 5대 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도 더 심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자금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주운전이라든가 근데 이런 걸 정해놓으면 뭐합니까? 막상 되시고 나서는 그거는 원칙일 뿐이고 구체적 기준은 따로 정해야 된다. 또 지금 김진표 위원장이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만든다고 난리 아닙니까 지금? 뭐 이제서 또 구체적으로 완화시켜가 좀. 그것도 맞추더만요. 조대비 겨냥해서 네. 2번까지는 봐주자. 그 다음에 사망사고 안 났으면 봐주자. 사고 안 났으면 또 저기 뭐 강경화 겨냥해서 위장 전입도 무슨 뭐 착한 위장 전입, 나쁜 위장 전입 나누자. 또 2005년을 기준으로 납주자. 김상곤이 겨냥해서 표절도 2008년부터 교육부가 강한 이전의 표절은 한국 사회의 관행이었다. 지금까지 제일 그 좌파들이 비판했던 게 뭔가 하면 보수의 썩은 기득권 사회가 이 관행적으로 부패를 조장해왔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왜 5대 결격 사유를 공약 집어넣겠어요? 촛불 시위로 박근혜 정권이 부패 의혹으로 무너져 가니까
우리는 그런 정권하고는 다르게 진짜 깨끗하고 진짜 아주 그냥 처녀처럼 청순한 정권이다. 나도 이제 좀 포르노는 아니더라도 근처에 가는 표현을 조금 위험했어요. 네, 표현을 좀 쓰려고 그럽니다. 안경환식 표현을 좀 예. 사용하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 말을 했는데 막상 까니까 뭐 박근혜 정권 때는 기껏해야 무슨 투기 부동산 뭐 위장전입 100억 이런 건데 이제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비리 유행이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하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참 점입 가경이다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어제 저녁 때 또 오늘 뭐 사람들 만나 보니까 점입 가경 가면 갈수록 참 진귀한 구경거리가 나온다. 점입 가경이다. 그리고 하나 좀 희한한 게 네. 여태까지 위장 전입도 친지나 친척 집으로 옮긴 위장 전입이었는데 학교 사택으로 옮긴 위장 전입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넘어가는데 그러니까요. 저기 저 위장 전입을 하려 그러면 이 환경농가님 아니 아무 주소나 내가 옮기면 위장 전입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주소의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죠.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무단 만약에 남의 아무데나 쑥쑥 넣으면 그게 무단 점거지 이게 뭐 위장 전입입니까? 자, 근데 저는 그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통령께서도 보면은 어제 오늘 강경화 이제 보면 내일 17일까지 재송부에다오 아니면 강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 오늘 안경환 후보자 저런 식으로 우정 보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사실상 저한테 이번에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이번에 검찰을 개혁하고 법무부가 탈검사화하는데 여생을 바치겠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93년에 당시 김영삼 대통령 이제 문민정부 쫙 출범하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막 휘둘렀죠. 어마어마하게 휘둘렀을 때 그 양반 딱 취임하자마자 그때는 이제 저 장관이 여전 청문회가 없을 때입니다. 예. 박기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박양실 뭐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장관을 시켰고 서울시장도 그때는 이제 임명직이었으니까 김상철 변호사를 서울시장을 시켰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보면 무슨 뭐 위장전입이다, 자녀들의 학교 부정 입학 이런 문제가 딱 들어왔는데 바로 그 다음날 짜놨어요. 아 그렇죠, 다. 바로 그 다음날 짜면서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나중에 퇴임하시고 난 다음에 본인이 쓴 김영삼 회고록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무릇 국민들에게 개혁을 약속한 사람이라면 개혁의 거울 위에 자기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먼저 봐야 된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예, 저 그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야당 탓할 아니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이런 인사들 놓고 뭐 야당이 그러면 야당이 아유 그래도 뭐 생각보다는 훨씬 준수하네요. 이 정도야 뭐 약까지요. 뭐 통합이다. 대통령 뜻으로 받아서 통과시키십시오. 야당이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야당 문 닫아야지. 문 닫아. 저는 어제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그 말씀했잖아요. 만 이런 식으로 청문회는 그야말로 참고 사항에 불과할 뿐이다 얘기한다면 청문회 열 필요 없다. 아니 그렇다면 왜 의원들이 나와서 보면 나름대로 그 뭐 보면 자료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그 조사해서 그 의원들이 후보자 무슨 흔한 얘기로 뭐 망신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의원들도 보면은 자기가 국민을 갖다 국민을 대신해서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보면 야당이 뭐 발목을 잡는다. 지금 보면 대통령께서는 내가 허공에 손을 갖다 휘젓는 그런 느낌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사실상 보면 그냥 강행해버린다면 이건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 인사청문회 제도도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에 처음으로 이제 국무총리 등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됐고 2005년에 전 장관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거 아닙니까? 이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그럼 인사청문회 제도를 갖다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국가 권력이 대통령 권력만 권력이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은 권력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 이거 좀 봐야 되는데요. 그래 아까 그 정현백 후보자 얘기는 또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은 천안함 폭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계 아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그 우리 2010년 3월 26일 당시 천안함이 이제 뭐 이제 북한의 그 어뢰 공격으로 가라앉은 거 아닙니까? 격침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면 저 진보 좌파에서는 아니다. 미 항공모함에 핵잠수함에 부닥쳤을 수도 있다. 뭐 어쩌다 저쩌다. 아니 북한이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당시 우리 그 쌍끌이 어선이 일거리 올린 어뢰 조각에 1번이라고. 1번이라고 그때 1번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좌파 쪽에서 진보자. 북한에서는 1번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거 쓴 게 나왔지 않습니까? 장성 때기 때입니다. 그거 보니까 북한에서 대놓고 1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걸 떠나서 당시 그 천안함 폭침 우리가 오이사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전 세계 스웨덴 등 스웨덴 16개 나라. 그러니까 그 스웨덴은요 예. 그 중립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 평양에도 대사가 그 국교가 정상화되어 있는 나라예요. 예. 그 스웨덴 굳이 등 한국 편을 들 필요가 없는 나라에서 조사했더니 이것은 예. 어뢰에 의한 폭침이 틀림없다라고 예. 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현백 당시 교수가 예. 그 유엔인가요? 어디 나가서 그 얘기했죠?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랬나요 그때? 정확한 북한이 소행 임무를 갖다가 네. 부정을 냈죠. 그렇죠. 예. 자, 이러고 나니까 지금 보면 과연 이 정현백 교수 물론 보면 뭐저 일반 진보 좌파 쪽에서 굉장히 보면 그 맹렬하게 뛰었던 그 어떤 교수입니다만은 그러저러한 부분에 과연 정현백 그 여가부 장관 예. 이 적합한 사람인가?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정현백 교수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납니다. 예. 그날 그 정현백 교수 후보자 발표하는 거 2번 발표한 거 기억나세요? 청와대에서. 나 그거 몰랐네. 아, 그렇죠. 예. 2번 했어요? 그날 2번 했어요. 2번 했는 게 박수현 그 당시 대변인이 예. 그리고 이번엔 이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게 아닙니다. 박수현 대변인이 이제 정현백 교수가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한일 위안부 협정 재협상 등 현안을 이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난리가 났죠 기자들이.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른바 지난 2015년 12월 28일 날 당시 한일 간에 맺었던 한일 위안부 예. 그러니까 한일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그 예. 협정을 재협상하려는구나. 이것이 방침이로구나 하고 난리가 났어요. 예. 근데 한 40분 만에 아이고 다시 할 테니까 다시 기자님들 다시 와서 다시 한번 찍어주세요. 그걸 통으로 드러내고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이걸 보면서 이는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예. 물론 당시 이제 박수현 대변인 등의 설명은 뭐냐니까 예. 인사수석실에서 온 자료를 그냥 읽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러면 스크린 필터링 기능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마침 그 당시에 일본에서 우리 특사고 일본 특사가 와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고 뭐 이런 때 아니었어요. 그죠? 그때 문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보면 우리 국민 상당수가 감성적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는 있으나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유연하게 이야기를 나름 했죠. 굉장히 유연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청와대에서 발표하는데 자 여기 정현백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할머니 협정을 갖다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외교부가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걸 40분 만에 다시 또 걸러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앞에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필터링 기능이 없거나 즉 비서실장을 비롯한 그 어떤 핵심 포스트를 제대로 못 걸러냈거나 아니면 전 약간 이중 플레이 아닌가. 그런데 이 종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회장을 했는데 그렇죠. 이걸 갖다가 하면서 그 실질적으로 활동했다라는 부분을 여성부 장관 경력에 강조하는 부분에 대한 좀 조화스러움 이분이요. 그때 그 뭡니까 천안함 폭침 부정한 부분이 미국 의회에서 했어요. 맞아요. 미국에서 했어요. 미국 의회에서 그 정말 기가 찬 일이었고 이것 말고도 이분이 뭐 국가보안법 반대 폐지해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한 총령 합법화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색깔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이것도 여성부 장관을 굳이 그 사람 아니고도 진짜 여성부 장관 할 만한 사람 한국에 잘난 여성분들 굉장히 많을 건데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 그건 궁극적으로 사람을 놓고 자리를 만드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봐요. 뭐냐니까 자 보세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현백 교수가 이분이 무슨 예를 들어서 아까 천안함 폭침 말씀하셨습니다. 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거 정신대 예전에 정신대 문제라고 그랬어요. 요즘 저 위안부 할머니 그 대책 회장을 할 정도라면 또 이분이 여태까지 해온 그런 행적들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여가부 장관을 갖다가 정현백 교수를 시키고 지명하고 예. 거기서 굳이 본 브리핑을 통해서 한일 예. 간에 이른바 위안부 할머니 이 문제로 재협상을 하다 운운하면서 일단 우리 실수한 척하고 빼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걸 저는 치고 빠지기라 그럽니다. 예. 치고 빠지면서 히트앤드런. 히트앤드런 이 기정사실을 시켜놓은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이게 뭐냐 이런 겁니다. 사드 문제도 참 뭐부터 우리가 문제가 터졌죠? 보고누라. 보건의학이에요. 아니 국방부가 그다음 지난번 우리 지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니 한 포대가 6대인 걸 누가 아무도 모를 사람 없는데 뭐 2기는 배치돼 있고 4기가 이 문제 갖고 보고누라 하더만은 조사 TF 만든다더만은 범정부 그다음에 환경이 환경 그다음에 전략 환경도 아니고 일반 환경 평가를 가면서 이제 보면 공공연하게 아 미국도 과하면서 23개월 근데 미국 과하면 23개월 그거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떤 슬슬 끌면서 요만한 문제 갖고 쫙 퍼뜨려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는 정현백 후보자를 놓고 또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의도적 실수 이른바 치고 빠지기 아닌가. 그러니까 외교부는 뭘 좀 해보려 하는데 이제 여성부가 나서서 중심대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문제를 제기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 문재인 정부의 특성이 뭐냐니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기 전에도 그 얘기했습니다. 촛불 민심 이퀄 국민 민심 이퀄 등등등등등등. 그래서 이 어떤 외부에서 압박을 가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선출한 의회를 압박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거를 보면서요. 과거에 로마가 공화정에서 이제 황제의 예? 전제 제정 독재로 가면서 케사르로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원로원을 무력화시킬 때 보면 이 로마 시민들한테 빵과 서커스 즉 서커스가 그거 아닙니까 저 이 글래디에이터 검투사죠. 예. 그리고 이제 식량만 열심히 주고 그 다음에 뭐 성적 방종을 예? 이렇게 허용하고 그 주로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그게 줄리어스 시서 예. 케사르예요. 케사르가 그야말로 아까 말씀한 빵 얘기했잖아요. 그 보면 그야말로 빵을 나눠주고 예전 로마라는 영화 드라마 있었어요. 예, 롬이라는 게 롬 미드에 나왔던 그 10부작인데 1편 2편인데 보세요. 보면 그 뭐 볼레니우스라고 그 보면 장군단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한 중대장쯤 되는 예. 그 아주 볼레니우스가 폴로라고 실존 인물입니다. 물론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 볼레니우스가 폴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서커스라는 거예요. 검투사도 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이 시민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민 출신인 볼레니우스를 갖다 원로원에 탁 시키면서 거의 뭐랄까 막 그러니까 개망신을 줘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서 기존의 귀족원들을 갖다 개망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력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이미 외교적으로 끝난 얘기가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여가부를 갖다 지렛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지렛대를 이용하면서 의도적으로 정현백 교수 탕탕 치고 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80%가 넘는 지지율을 바탕으로 밀어붙이기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안 그래도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83%가 나온 2017년 오늘이 6월 16일자 금요일입니다. 이 한국갤럽 조사인데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사드 한반도 배치를 추진 중입니다. 귀하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번 주 찬성합니다가 53%, 예. 반대합니다 32%입니다. 찬성이 훨씬 많네요. 훨씬 많죠. 그러면 여론조사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 금과 옥조 같이 말씀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사드 배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둘째, 역대 정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83%, 84%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일 기록으로 제일 높았던 분은 YS예요. 특히 제일 높았던 것이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그 1993년 9월 10월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금융실명제 전격적으로 막 아침에 발표해버렸죠. 빡 저녁 때입니다. 빡 발표하고 나니까 대통령 이게 치솟은 거예요. 86%입니다. 그러나 1년 지나면 반으로 떨어져요. 심지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18개월차 1년 반 때까지는 52%. 세월호 침몰한 당일까지도 뭐 64%또 어떤 데서는 70%가 넘었죠. 넘었어요. 넘었고 제일 짜게 먹인다는 데가 한국갤럽인데 한국갤럽으로 봐도 52%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년 지나면 과반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그거는 역대 흐름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단순히 그야말로 랜덤 샘플하는 여론조사, 내가 좀 지지율이 이렇게 높고 좀 이렇게 하니까 자,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문 대통령께서도 본인도 국회의원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보면요, 이게 백약이 무효하고 충원은 역이나 이어신인데, 예? 예. 그다음에 양약은 고구이나 예. 이어뱅이요. 예. 근데 이 말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쓴소리를 해도. 왜냐하면 전 정확하게 노무현 정권의 데자뷰가 보입니다. 그때보다 조금 대중을 다루는 방식이 세련됐다라는, 예? 이 감성 코드나 이 소통 행보나 이런 부분이 거칠지 않고 좀 정제되고 기획이 잘 됐다. 이 부분이 지금 이 형식이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하늘이 두 쪽 나도 누가 뭐래도 마이웨이하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됐을 때 나왔던 이야기 기억합니까? 부패한 국회가 어떻게 개혁을 하겠다라는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느냐. 근데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말들을 언론들이 TV에서 전파를 했어요. 근데 국회의원은 부패하고 정권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양분법이, 이게 논리적으로 얼마나 정말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는 논리입니까? 근데 그게 통했잖아요. 왜냐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시 뭐 옛날 얘기 참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될 무렵에 집권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50석이 조금 넘었어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미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시작하자마자 최도술, 여택수, 양길승, 차례대로 다 갔잖아요. 감옥 가고, 그 다음에 보면은 당 대표였던 정대철 대표 그 당시 구속되고 이런 분위기에서 결국 이런 것들이 터지니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약간 승부수 아닌 승부수를 건 게 좋다. 그렇다면 대선 자금을 다 까자 그런 거예요. 다 까졌지. 그리고 그때 대선 자금을 다 까는데 어떻게 보면 칼잡이 노릇을 한 게 놀랍게도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인 안대희 중수부장입니다. 다 깠어요. 근데 다 까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원래는 집권당으로 몰려오던 이른바 집권당의 부패, 신권력, 노무현 대통령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막 밀려오던 칼날을 다 까자고 이 선거 자금으로 돌려버리니까 이게 양쪽으로 분산된 겁니다. 집권당으로도 가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으로 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얘기 좀 달라지거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당시 대선 당시에 물론 뭐 좀 이런 불법 대선 자금 쓰긴 썼다. 그러나 내가 이걸 10분의 1이 넘는다면은, 내가 이회창 후보의 10분의 1을 넘게 썼다면 내가 대통령직을 그만두겠다고 그랬어요. 검찰의 가이드라인 준 거예요. 근데 결국 가이드라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까니까 얼마? 7분의 1까지 줄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대선 자금하고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가능성은 없다가 단일화 이후에 급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주고 싶은 사람도 못 줘가 이제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당선 축하금으로 많은 돈들이 갔다. 그런 게 유종필이가 하는 입을 닫고 있어도 물이 들어오는데 입을 열고 있었으니 얼마나 쏟아졌겠느냐. 아까 말한 깜빵 간 사람들 중에 최도수리니 뭐니 보면 노무현 대통령 자녀가 결혼한다고 뭐 재벌에서 뭐 10억 그것도 그 배달꾼들한테 또 10% 떼먹으라고 주고 준 것도 중간에서 삥 당했다가. 자, 그러니까 다시 그 얘기,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패한 국회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를 공격했다는 그 2003년, 2004년 그 당시의 프레임은 요즘은 보면 사실은 보면 MBC가 굉장히 보면 문재인 정부로부터 굉장히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때 2004년만 해도 MBC는 굉장히 그쪽하고 가까웠어요. 나팔수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MBC, 다음에 또 KBS가 주도적으로 그런 환경을 만들었고 뭐 그럴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사실은 권력이 긴 것 같고 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미 우리가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다 봐왔잖아요. 그리고 실제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 죄송합니다만 여소야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해도, 심지어는 얼마 전에 송영길 의원이 그런 말씀하셨죠. 내각 책임자 같으면은 국회 해산감이다. 예전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어떻게 국회를 적대시하고 그 국가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일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는 날 2003년 뭐 2월 한 28일 2월 25일이죠. 25일은 저하고 이제 이 권노갑 고문하고 네. 이렇게는 나는 가기 싫어서 안 갔어요. 초청 정파하는데 권노갑 고문도 뭐 그전에 감방 갔다 오고 반노에 서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이 진동 아파트 동부 이천동 빌라에 비통동 아파트에 네. 갔어요. 네. 그래서 둘이 이제 이렇게 앉아가 TV를 보셨고. 착잡한 마음으로 취임식을 보는데 예. 이제 노 대통령이 쭉 이래가지고 이제 가니까 그때 그 노갑 고문이 저는 요즘 뭐 소원해져서 안 봅니다만은 그분을 제가 만난 이래 참 보기 드문 명언을 한 번 했어요. 뭘까요? 저 양반이 오늘이 권력의 정점이고 내일부터 내리막이라는 걸 알면 참 나중에 변할 건디. 근데 그로부터 몇 달 뒤 이분 또 갔어요. 또 갔죠. 네, 또 국립대학에 또 갔어요. 그러니까 감방 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셨습니다. 일본에 입주하죠? 일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가 이 관행적으로 부패를 조장해왔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왜 5대 결격 사유를 공약집에 넣겠어요? 촛불 시위로 박근혜 정권이 부패 의혹으로 무너져 가니까 우리는 그런 정권하고는 다르게 진짜 깨끗하고 진짜 아주 그냥 처녀처럼 청순한 정권이다. 나도 이제 좀 포르노는 아니더라도 근처에 가는 표현을 조금 위험했어요. 네, 표현을 좀 쓰려고 그럽니다. 안경환식 표현을 좀 예. 사용하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 말을 했는데 막상 까니까 뭐 박근혜 정권 때는 기껏해야 무슨 투기 부동산 뭐 위장전이 100억 이런 건데 이제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비리 유행이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하니까 사람들이 요즘은 참 점입 가경이다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안 그래도 어제 저녁 때 또 오늘 뭐 사람들 만나 보니까 점입 가경 가면 갈수록 참 진귀한 구경거리가 나온다. 점입 가경이다. 그리고 하나 좀 희한한 게 네. 여태까지 위장 전입도 친지나 친척 집으로 옮긴 위장 전입이었는데 학교 사택으로 옮긴 위장 전입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넘어가는데 그러니까요. 저기 저 위장 전입을 하려 그러면 이 황경론가님 아니 아무 주소나 내가 옮기면 위장 전입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 주소의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죠.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무단 만약에 남의 아무데나 쑥쑥 넘어기에 무단 점거지 이게 뭐 위장 전입입니까? 자, 근데 저는 그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통령께서도 보면은 어제 오늘 강경화 이제 보면 내 17일까지 재송부에다오 아니면 강행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 오늘 안경환 후보자 저런 식으로 우정 보면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사실상 저한테 이번에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이번에 검찰을 개혁하고 법무부가 탈검사화 하는데 여생을 바치겠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93년에 당시 김영삼 대통령 이제 문민정부 쫙 출범하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막 휘둘렀죠. 어마어마하게 휘둘렀을 때 그 양반 딱 취임하자마자 그때는 이제 저 장관이 여전 청문회가 없을 때입니다. 예. 박기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박양실 뭐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등 장관을 시켰고 서울시장도 그때는 이제 임명직이었으니까 김상철 변호사를 서울시장을 시켰어요. 근데 이분들이 다 보면 무슨 뭐 위장전입이다, 자녀들의 학교 부정 입학 이런 문제가 딱 들어왔는데 바로 그 다음날 짜놨어요. 아 그렇죠, 다. 바로 그 다음날 짜면서 김영삼 대통령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나중에 퇴임하시고 난 다음에 본인이 쓴 김영삼 회고록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무릇 국민들에게 개혁을 약속한 사람이라면 개혁의 거울 위에 자기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먼저 봐야 된다. 아 좋은 말씀입니다. 예, 저 그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좀 야당 탓할 아니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이런 인사들 놓고 뭐 야당이 그러면 야당이 아유 그래도 뭐 생각보다는 훨씬 준수하네요. 이 정도야 뭐 약까지요. 뭐 통과입니다. 대통령 뜻으로 받아서 통과시키십시오. 야당이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야당 문 닫아야지. 문 닫아. 저는 어제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그 말씀했잖아요. 만 이런 식으로 청문회는 그야말로 참고 사항에 불과할 뿐이다 얘기한다면 청문회 열 필요 없다. 아니 그렇다면 왜 의원들이 나와서 보면 나름대로 그 뭐 보면 자료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그 조사해서 뭐 의원들이 후보자 무슨 흔한 얘기로 뭐 망신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왜 그 한 사람 한 사람 의원들도 보면은 자기가 국민을 갖다 대신해서 그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보면 야당이 뭐 발목을 잡는다. 지금 보면 대통령께서는 내가 허공에 손을 갖다 휘젓는 그런 느낌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사실상 보면 그냥 강행해버린다면 이건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 인사청문회 제도도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에 처음으로 이제 국무총리 등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됐고 2005년에 전 장관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거 아닙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 시절입니다. 그럼 인사청문회 제도를 갖다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국가 권력이 대통령 권력만 권력이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은 권력이 아니라고 그러면 이야기하고 싶은 건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요. 그래 아까 그 정현백 그 후보자 얘기는 무슨 말씀? 그 사람은 천안함 폭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계 아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그 우리 2010년 3월 26일 당시 천안함이 이제 뭐 이제 북한의 그 어뢰 공격으로 가라앉은 거 아닙니까? 침몰 격침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면 저 진보 좌파에서는 아니다. 미 항공모함에 핵잠수함에 부닥쳤을 수도 있다. 뭐 어쩌다 저쩌다. 아니 북한이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당시 우리 그 쌍끌이 어선이 일거리 올린 어뢰 조각의 1번이라고 그때 1번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좌파 쪽에서 진보 좌파. 북한에서는 1번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그거 쓴 게 나왔지 않습니까? 장성 때기 때입니다. 그거 보니까 북한에서 대놓고 1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걸 떠나서 당시 그 천안함 폭침 우리가 오이사 조치를 취하기 전에 전 세계 스웨덴 등 스웨덴 16개 나라. 그러니까 그 스웨덴은요 그 중립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미 평양에도 대사가 국교가 정상화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 스웨덴 굳이 한국 편을 들 필요가 없는 나라에서 조사했더니 이것은 어뢰에 의한 폭침이 틀림없다라고 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현백 당시 교수가 그 유엔인가요? 어디 나가서 그 얘기했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나요 그때? 북한이 소행 임무를 갖다가 부정을 했죠. 그렇죠. 자, 이러고 나니까 지금 보면 과연 이 정현백 교수 물론 보면 뭐 저 일반 진보 좌파 쪽에서 굉장히 보면 그 맹렬하게 뛰었던 그 어떤 교수입니다만은 그러저러한 부분에 과연 정현백 그 여가부 장관 이 적합한 사람인가?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정현백 교수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이 생각이 납니다. 그날 그 정현백 교수 후보자 발표하는 거 2번 발표한 거 기억나세요? 청와대에서. 나 그거 몰랐네. 그렇죠. 2번 했어요? 그날 2번 했어요. 2번 했는 게 박수현 그 당시 대변인이 그리고 보니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게 아닙니다. 박수현 대변인이 이제 정현백 교수가 여가부 장관으로서의 적합한 인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한일 위안부 협정 재협상 등 현안을 이렇게 브리핑을 했어요. 난리가 났죠 기자들이.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른바 지난 2015년 12월 28일 날 당시 한일 간에 맺었던 한일 위안부 그러니까 한일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협정을 재협상하려는구나. 이것이 방침이로구나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한 40분 만에 다시 할 테니까 다시 기자님들 다시 와서 다시 한번 찍어주세요. 그걸 통으로 드러내고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이걸 보면서 이는 2가지 중에 하나다. 물론 당시 이제 박수현 대변인 등의 설명은 뭐냐니까 인사수석실에서 온 자료를 그냥 읽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스크린 필터링 기능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마침 그 당시에 일본에서 우리 일본 특사가 와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고 뭐 이런 때 아니었어요. 그죠? 그때 문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보면 우리 국민 상당수가 감성적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는 있으나 이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유연하게 이야기를 나름 했죠. 굉장히 유연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청와대에서 발표하는데 자 여기 정현백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성가족부 장관이 한일 위안부 할머니 협정을 갖다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외교부가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걸 40분 만에 다시 또 걸러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앞에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필터링 기능이 없거나 즉 비서실장을 비롯한 그 어떤 핵심 포스트들을 제대로 못 걸러냈거나 아니면 전 약간 이중 플레이 아닌가. 근데 이 종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회장을 했는데 그렇죠. 이걸 갖다가 하면서 그 실질적으로 활동했다라는 부분을 여성부 장관 경력에 강조하는 부분에 대한 좀 조화스러움 이분이요. 그때 그 뭡니까 천안함 폭침 네. 부정한 부분이 미국 의회에서 했어요. 맞아요. 미국에서 예, 했어요. 미국 의회에서 그 정말 기가 찬 일이었고 이것 말고도 이분이 그뭐 국가보안법 반대 폐지해야 된다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한 총령 합법화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색깔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이것도 여성부 장관을 굳이 그 사람 아니고도 진짜 여성부 장관을 할 만한 사람 한국에 잘난 여성분들 굉장히 많을 건데 그렇게 할 이유가 뭐냐? 그건 궁극적으로 사람을 놓고 자리를 만드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일종의 시그널이라고 봐요. 뭐냐니까 자 보세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현백 교수가 이분이 무슨 예를 들어서 아까 천안함 폭침 말씀하셨습니다. 군사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 그 이거 정신대 예전에 정신대 문제라고 그랬어요. 예. 요즘 저 위안부 할머니 그 대책 회장을 할 정도라면 또 이분이 여태까지 해온 그런 행적들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여가부 장관을 갖다가 정현백 교수를 시키고 지명하고 예. 거기서 굳이 보면 브리핑을 통해서 한일 예. 간에 이른바 위안부 할머니 이 문제로 재협상을 하다 운운하면서 일단 우리 실수한 척하고 빼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걸 저는 치고 빠지기라 그럽니다. 예. 치고 빠지면서 히트앤드런. 히트앤드런 이 기정사실을 시켜놓은 거예요. 앞으로 보세요. 이게 뭐냐 이런 겁니다. 사드 문제도 참 뭐부터 우리가 문제가 터졌죠? 보고누라. 보건의학이에요. 아니 국방부가 그다음 우리 지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아니 한 포대가 6대인 걸 누가 아무도 모를 사람 없는데 뭐 2기는 배치돼 있고 4기가 이 문제 갖고 보고누라 하더만은 조사 TF 만든다더만은 범정부 그다음에 환경이 환경 그다음에 전략 환경도 아니고 일반 환경 평가를 가면서 이제 보면 공공연하게 미국도 괌에서 23개월. 근데 미국 괌은 23개월 그거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떤 슬슬 끌면서 요만한 문제 갖고 쫙 퍼뜨려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는 정현백 후보자를 놓고 또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의도적 실수, 이른바 치고 빠지기 아닌가. 그러니까 외교부는 뭘 좀 해보려 하는데 이제 여성부가 나서서 정신대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예. 그다음에 지금 보면 이 문재인 정부의 특성이 뭐냐니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기 전에도 그 얘기했습니다. 촛불 민심 이퀄 국민 민심 이퀄 등등등등등등. 그래서 이 어떤 외부에서 압박을 가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선출한 의회를 압박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거를 보면서요. 과거에 로마가 공화정에서 이제 황제의 전제 제정 독재로 가면서 케사르로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원로원을 무력화시킬 때 보면 이 로마 시민들한테 빵과 서커스 즉 서커스가 그거 아닙니까 이 글래디에이터가 검투사죠. 그리고 이제 식량만 열심히 주고 그 다음에 뭐 성적 방종을 이렇게 허용하고 그 주로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그게 줄리어스 시저 케사르예요. 케사르가 그야말로 아까 말씀한 빵 얘기했잖아요. 그 보면 그야말로 빵을 나눠주고 예전 로마라는 영화 드라마 있었어요. 롬이라는 게 미드에 나왔던 그 10부작인데 1편 2편인데 보세요. 보면 그 볼레니우스라고 그 보면 장군 난 이제 우리에게 한 중대장쯤 되는 그 아주 볼레니우스가 폴로라고 실존 인물입니다. 물론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 볼레니우스가 폴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서커스를 하는 거예요. 검투사도 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의 이 시민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민 출신인 볼레니우스를 갖다 원로원에 탁 시키면서 거의 뭐랄까 막 그러니까 개망신을 줘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서 기존의 귀족원들을 갖다 개망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력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까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이미 외교적으로 끝난 얘기가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여가부를 갖다 지렛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그러니까 지렛대를 이용하면서 의도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황태순 정치평론가의 품격 독설 이름을 그래 붙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붙이셨어요? 혹시 안 드시면 예, 좋습니다. 예. 품격 있는 뭐 예. 독설은 몰라 독설이라는 게 뭐 나쁜 뜻의 의미는 아니죠. 요즘은 옛날에는 독설이라면 남한테 이렇게 나쁜 이야기를 하지만 해코지한다던가. 지금은 정론을 워낙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시대가 하수상하니 그냥 이렇게 예. 이 정론을 이야기해도 독설인데 근데 다른 독설과는 좀 차원이 다른 아유 감사합니다. 수준이 있으니까 품격 독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 문재인 정부가 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제 이거 여론 정치를 한다. 네.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소탈하고 예. 탈근이 소통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보면 하고 싶은 거는 지 마음대로 다 한다.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험벌하고 예. 내용적으로 보면 오소독스하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오늘 마침 보니까 오늘 날이 무척 더우네요. 예. 32도라 그럽니다. 32도. 오늘 재난 무슨 뭐 본부 국민안전처에서 예. 오늘 뭐 한 2시대만 32도 된다 그러는데 사실 오늘 오고 전에 국민들의 혈압을 더 올리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예. 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 11시경 한 10시 반경이었나요? 아까 11시경쯤 됐군요. 예. 11시경에 이제 긴급 뭐 기자 회견한다 그래서 나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저는 그래서 행여 기대해 본 게 있었어요. 아이고 제가 참 어느 시절에 젊은 시절에 이렇게 잘못 살아왔고 어떻게 보면 임명권자인 지명권자인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누를 끼치고 또 국민들의 큰 상심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평생 그래도 70평생 학자로 살아오면서 제 딴에는 열심히 살아왔습니다만은 이번에 보니까 제가 이런 사람인지 참 몰랐습니다. 라고 물러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네. 그냥 몰래 본인 신고한 거 평생 후회는 하는데 기회를 주면 검찰 개혁을 하겠다. 그 이유를 보고 검찰들이 말입니다. 검사들이 웃지 않을까요? 아니 보니까 오늘도 안경환 후보자가 이제 한 10분 정도 기자회견하는데 내용은 세 가지예요. 20대 때 보면은 내가 뭐 사랑하는 여인 몰래 이 도장을 갖다가 위조해서 결혼 신고를 갖다 해서 그 여자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아니겠습니까? 멀쩡한 처자가 어느 날 남의 마누라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소송을 걸어서 유부녀가 된 거야, 유부녀. 저도 유부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부녀가. 지금부터 40한 2년 전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그 여인이 승소했습니다. 예. 이게 혼인이 이제 무효가 돼요. 당연히 무효가 돼야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마음의 평생 뭐 빚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 요즘 보니까 이제 안경환 후보자 아들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예, 그 뭐 유명한 외고죠. 예. 외고 나와서 그 외고에서도 보니까 최근에도 그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 외고에서 어느 남학생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좀 눈이 안 좋았던 모양이죠. 그래서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져서 그 본인 주장그래요. 여자 화장실에 화장실 휴지 가지러 갔다가 들킨 거예요. 그래서 퇴학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안경환 후보자 아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철저하게 남녀를 구분하고 있는 그 기숙사에 오너라. 예, 그러니까 여학생을 방으로 데려갔다. 자기 방으로 데려갔다. 그 퇴학돼야 되는데 뭐 어쨌든 탄원설서인데 뭐 전직 장관급이니까. 그러니까요. 국가인권위원장을 갖다 지낸 사람이니까 그 당시.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들 타약을 이렇게 막아주는데 인권을 사용합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아들 문제도 있죠. 뭐 이번에 본인도 썼습니다만은 이중 국적 문제 때문에 아들아 군대라는 것은 참 험악한 곳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에겐 또 다른 조국이 있지 않니? 미국에선 그러지 않는단다. 라고 글을 썼던 이런 부분들. 참 좌파들은 미국 좋아해요.
참 신기하죠. 반미는 다 하고 지도 미국 아니, 갔다 오고 이러면서 말로는 반미면 어떠냐, 미국에 반대한다, 뭐 한다, 미국이라고는 마치 철천지 원수인 양 이야기하면서 정작 보면은 자신들 몸은 이중 국적 문제, 거기다 또 미국 유학 보내는 문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는 뭐랄까 관대해요. 그 이석기도 그렇죠. 아들아 미국 가서 공부 열심히 하거라. 돈 보냈다. 돈 보냈다. 이 애비는 여기서 뭐 감옥살이를 하는 한이 있어도 참 보면 그 뭐랄까 이중잣대, 위선 이런 부분들을 갖고 우리 예전에 그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은 내로남불이란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어요. 뭐냐니까 내가 바람풍해도 넌 바람풍하지 마라. 네. 원래 바람풍인데 발음이 잘 안 되는 바람이 안 돼. 아버지가 난 바람풍해 넌 바람풍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본인 말로는 보면 반미를 외치고 미제의 어떤 철수를 외치고 하면서도 보면 꼭 보면은 아들아 너에게는 또 다른 조국이 있지 않니? 미국이라는 이 군대 사람들들 복지 않는 이런 식의 어떤 모습도 여기도 두리뭉술이 넘어갔어요. 또 최근에 보면 그 여성 비하 발언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물론 뭐 저 안경원 후보자는 그런 얘기예요. 아 남성의 마초이즘을 갖다가 공격하기 위해서 내 생각에는 그러한 남성들의 본질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러나 그건 흔히 하는 수법이죠. 옛날에 마강수 교수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가자 장미 여관으로 거의 25년 됐습니다. 25년가 많이 됐네. 많이 됐죠. 가자 장미여관. 여관으로 그때 마강수 교수가 그 말을 한 부분은 네. 솔직히 이 대한민국 사회에 있는 성적 위선은 그렇죠. 성적 이중적 행위 이런 부분을 욕망을 가감하게 까발리지 못하는 그런 세태를 갖다가 이 연대 학문적 업적도 좋은 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전문가에 그걸 했다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니까 거기에 얼마 전에 이제 그 문을 닫았어요. 예, 올해 닫았더라고요. 네, 닫았는데 체불임금이 4천만 원인가 3,900만 원인가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직원들이 나 돈 떼었으니까 돈 좀 찾아주세요 하고 노동청에 고발한 겁니다. 그 회사 문 닫으면서 직원들 월급 떼먹고 닫는 게 제일 악질인데 거기에 양대 주주로서 직원들 면담도 하고 네. 대표처럼 행동했다는 직원들 진술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출연료까지 떼먹을 정도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제가 이거 저기 조대엽 저기 몰랐네 이 장관 내정자한테 내 출연료 달라고 연락 좀 해야 되겠어요. 예. 전화번호 아시는 분 좀 연락. 자 보세요. 그러니까 바로 그와 같은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노동부 장관인데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거기에 걸려 있고 나도 임금체불이네. 그다음에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어떤 성범죄라든가 이런 범죄들을 갖다가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될 법무부 장관의 지금 후보자로 오른 분이 바로 안경원 후보자고. 그 다음에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정현백이라는 분은요. 아까 조금 이따 얘기해. 이거 좀 아까 그 얘기는 하도 많아가. 하도 많아갖고 우리 또 한 사람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부총리가 되실 분이 보면은 논문 표절 왕창 하시고 비서실장은 돈 받고. 자 이런 분은 기강이 있겠습니까? 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낙연 국무총리라든가 처음에 강경화 후보자 잘 통과 안 됐죠. 그 다음에 뭐 처음에 나왔던 김상조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당시 청와대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아유 저희가 지금 이번에 대통령직 인수 인계도 못하는 너무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검증이 좀 소홀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뭐 저도 뭐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면서도 일정 부분 약간 한 수 접어줬어요. 그럼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은 뭐 조국 민정수석이 왔다고는 합니다만은 공직기강이라든지 그 실제로 그걸 검증해야 될 비서관이 온 것은 일주일 뒤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말씀드렸던 조대엽, 안경환, 김상권 언제 며칠 안 됐습니다. 즉 오늘로서 거의 40일이 다 돼갑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 37일째, 38일째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뭐 했습니까? 검증 안 했습니까?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뭐 했습니까? 그러면 대통령께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검증도 안 한 부분을 갖다가 보고를 했단 말입니까? 참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했으면은 뭔가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 대통령이 처음에 보면 지난 5월 26일이던가요? 대통령 되시고 얼마 전에 문제가 되니까 그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랬죠. 아유 그거요. 우리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도 사연이 있어요. 이낙연 국무총리 때. 그렇게 이제 위장 전입 문제가 둘이 뭉술이 넘어가려고 그랬고 그 다음 날 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말씀을 했죠. 아 그래 그 5대 원칙이라는 것은 원칙이고 실제 구체적 사례는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처음에 뭐 그런 분들이 그러다 손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뒷사람들은 검증을 제대로 했었어야 되고 두 번째 이런저런 문제를 놓고 어쨌든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드러났으면 국민의 대표요 국민의 대기관인 국회에서 나온 부분은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라든가 대통령 말씀은 아 그건 참고용이다. 이거 조대엽 같은 경우에 네. 사회 이사를 한다 하더라도 일반 교수들이 네. 사회 이사를 한 개 이상 이렇게 하면 학교에 얼마 내놔야 된다. 내놓고 보고해야 돼요. 아니 내놔야 된대. 예. 자기가 사회 이사를 하도 여러 개 뛰는 사람이 많아가 교수는 부업이고 사회 이사가 주업인 사람이 있으니까 일체 밖에 가서 돈을 고정적으로 받는 활동은 전부 신고를 하고 학교에다가도 얼마를 내놔야 되는데 이거는 사회 이사 정도가 아니라 공동 오난데 그걸 학교에다가 이야기 안 했으면 옛날에 말입니다. 예. 그 황모선 교수 있었잖아요. 예. 황상민 교수입니까? 그 사람이 밖에 예. 뭐 신고 안 했다 해가 학교에서 네. 문제가 돼서 그렇죠. 정리됐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조대엽은 이 사회이사가 불신고한 의무를 넘어서서 교수가 부업이고 실제 방송국의 사장을 사실상 사장이죠. 사실상 사장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임금 체불까지 했다면 참. 그럼 이제는 5대 결격 사유가 아니라 이제 늘려서 포르노 그래피 작가 응? 안 된다. 그 다음에 결혼 위조 안 된다. 좀 7대 결격 사유에 임금 체불 안 된다. 8대 9대 이제 학교에 밖에서 사장하는 거 말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지 더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가하면 뭐예요? 그거는 참고용일 뿐인데. 참고용 바로 지금 가장 큰 문제가요.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 야당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정부를 갖다 공격하는 것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이 얘기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처음에 이른바 5대 결격 사유를 갖다가 이야기한 것은 누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자기가 공약에 올리고 뭐. 지금 이러저러 하도 많은 게 있는데 이명박근혜 정부 뭐 그분들은 이제 입만 열면 이명박근혜 정부를 얘기하십니다만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하도 이런 게 많아서 대표적인 최소한의 마지노선으로 최소한의 선으로 만든 게 5대 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심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자금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주운전이라든가 근데 이런 걸 정해놓으면 뭐합니까? 막상 되시고 나서는 아 그건 원칙일 뿐이고 구체적 기준은 따로 정해야 된다. 또 지금 김진표 위원장이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구체적을 만든다고 난리 아닙니까 지금? 뭐 이제서 또 구체적으로 완화시켜가 좀. 그것도 맞추더만요. 조대비 겨냥해서 네. 2번까지는 봐주자. 그 다음에 사망사고 안 났으면 봐주자. 사고 안 났으면 또 저기 뭐 강경학 겨냥해서 위장 전입도 무슨 뭐 착한 위장 전입, 나쁜 위장 전입 나누자. 또 2005년을 기준으로 납시다. 김상곤이 겨냥해서 표절도 2008년부터 교육부가 강한 이전의 표절은 한국 사회의 관행이었다. 지금까지 제일 그 좌파들이 비판했던 게 뭔가 하면 보수의 썩은 기득권 사회 재판받고 완전히 감옥 가고 학교에서 감옥 가고 잘리고 완전 매장되고 나중에 복직했지만 왕따 돼서 뭐 어영부영하다가 정년 퇴직을 했죠. 네. 지금 그런데 이번에 이 안경환 이 양반이 보니까 마강수의 재림 더하죠. 더하더만요. 더요. 그리고 특히 이런 것처럼 이런 대목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냈고 그 다음에 서울대 법대 교수고 하는 그런 분이라면 예를 들어서 자 봐라 여자가 젊은 여인이 정신병자만 아니라면 굶어 죽는 법은 없다. 왜? 매출하면 되니까 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조금만 이야기 나와도 보면 벌떼같이 일어나서 여성 폄하한다, 성적 희롱한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얼마나 성누리당이라고 공격과 비난을 받았습니까? 당 이름을 새누리당에서 정누리당이라고 네, 했어요. 그런데 역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그런 어떤 성적인 어떤 행동들 부분들을 다 모아놓은 거 집대성한 것이 거의 집대성한 것보다 좀 많은 것이 이번에 안경원 후보자 이야기고 또 마침 말 나온 김에 그 탁현민 씨 아시죠? 알죠. 예, 지금 청와대 무슨 청와대 그저 행정관이죠. 행정관이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 메이킹 같은 뭐 아마 예. 실무적으로 챙기는 모양인데
한 10여 년 전입니다만 책 제목이 죽여요. 제가 찾아봤어요. 남자 마음 설명서. 예. 그 여자의 뭐 아주 그참 담기 말하기 힘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또 그냥 두리뭉술이 넘어가고 저는 그러면 그동안 인권을 이야기하고 여성을 이야기하고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고 양성 평등을 이야기해왔던 이른바 진보단체, 여성단체 또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여성원들은 단 한마디를 안 해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또 누구죠? 당대표가 추미애. 예,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입니다. 한마디를 안 해요. 사실 이 정도 되면요. 실제 뭔가 보면 최소한 남성 의원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여성 의원들은 한마디 정도는 내부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제일 보면 험악한 게 낮술에 취하면 뭐도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낮술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뭡니까? 권력입니다. 아, 권력이. 권력에 취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자 보세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최근 보니 지지율이 오늘도 보니 한국갤럽에 나오니 83%라고요. 그러니 83, 84, 82, 83, 연 3주, 4주째 이렇게 80% 넘으니까 흔한 얘기로 그냥 뭉개고 가는 거예요. 아니 지지율만 높으면 지금 그야말로 이렇게 이 거의 포르노 그래피 작가급 되는 예. 인물이나 그 다음에 이 혼인 위조범 뭐 더 나아가서 무슨 뭐 임금체불범 아 임금체불은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모르실 수 조대엽. 있으니까 이것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안경환, 네. 조대엽 최근에 문제 나왔던 것이 이제 김상곤 네. 이제 이런 양반들 보면 어마어마하게 나. 김상곤은 교육부총리 되시겠다는 분이 보니까 박사 논문에 44개의 논문 표절이 있어요. 예. 석사학위는 130군데 논문 표절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당시에 보면 교육감 할 때 비서실장이 4,900만 원을 갖다가 수고했다가 실제 보면 교육감이 활동하시는 게 힘드실까봐 뇌물을 받아서 썼다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몰랐다고 그래서 본인을 지금 모르는 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서실장이 덮어서고 그런 얘기 덮어쓴 한 거죠. 거지. 아니 그러잖아. 뇌물 받았으면 지가 쓰지. 지가 안 쓰고 놔놓고 그거 갖다가 교육감 경비로 썼다고 썼다. 하면 그거야말로 이게 우리 그냥 쓰는 사람이 가야지. 받은 사람은 전달자지요. 합리적 의심이라고 그래요. 예. 합리적 의심.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조대엽. 그 조대엽 일반 노동부 네.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우선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아니 음주운전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이 이른바 5대 비리, 뭐 병역, 면탈 등등등 5대 비리보다 더한 것이 이른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예. 음주운전이라고 그랬어요. 예. 아시겠습니다만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 과거의 글을 보면은 이철성 경찰청장 총장이 그때 후보자 때 운전했다고. 그거 했다고 이런 사람은 미국 같으면 인사청문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조대호 후보자는 예. 한 7, 8년 전에 0.1, 0.1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아니 그거는 뭐 거의 만취입니다. 만취죠. 만취 상태로. 대학 내에서 고려대학 내에서 예. 난리 치는 거예요. 아니 뭐 학생 데모하는 거 그거 가서 좀 농성하는데 예. 그거 격려하러 갔다고 왜 학생들을 파느냐. 그러면 그 음주운전 소주를 한 병 먹어서 0.1이 넘게 먹었으면 당연히 대리운전을 붙이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고 가면 될 일이지. 그럼요. 더한 문제가 생겼죠.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 보니까 조대엽 교수가 네. 보니까 이름이 뭐죠? 무슨 뭐 방송이던데. 그 한국 여론방송. 한국 저는 여- 그게 출연료 때였어요. 아 그랬었습니까? 아 그 한국 여론방송이라는 그게 있는데 예. 거기에 사실상 지분이 예. 그 액면가로는 큰 대주주 51% 대주주의 한 반 정도를 갖고 있고 또 나머지 개인으로 들어간 부분의 한 24%. 즉 A라는 사람하고 이 조대엽 후보자가 거의 반반을 갖다 갖고 있는 사실상 그런 방송이에요. 그 사실 뭐 같은 공동 주인이더만. 예, 그래? 거의. 아 가보셨으니 아시겠네요. 야, 거기에 보면 여성이 아마 제가 볼 때 그때 여성이 대표라 했어요. 그 N씨라는 분. 예, 그 예. 아마 진모라는 네. 건데 그분하고 이분하고가 처음에는 반반하다가 네. 나중에는 이스치 21이라는 여론조사 회사 같은 그렇죠. 걸 하나 만들어서 거기도 거기가 또 반을 갖고 있는데 거기도 또 반반이에요. 그러면 사실 뭐 엄격하게 따지면 51대 49 정도로 거의 갖고 있으면 사실 공동주인 양대 주주라고 봐야 근데 되고.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조대엽. 아 저는 그냥 거기 사회이사로 등록됐는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갖고 있던 지분이 돈으로 한 사람은 뭐 23%인가가 네. 4조 9천억? 네.
4조. 4억 9천만 원. 예. 이거 뭐 그렇다면 그거는 예사로운 지분 소유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기 벌써 이제 야당에서 나오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그 돈 원천 이른바 초기 투자금 어떻게 마련했는지 이것도 밝혀야 될 부분이지만 더